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의 헌법 유린 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입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 위법하다는 게 명확합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의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입니다. 헌정질서 보고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숙에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 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제 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입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숙의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입니다.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체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